안녕하십니까, 조병승입니다. 원래 2020년 2월 29일 KCD 2020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은 스토브 리그를 위한 대외 활동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스토브 리그란 드라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 개인 신상의 변동도 생겨서 이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 시즌이 뒤로 밀리면서 좀 내용이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내용을 좀 다듬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뀐 제목은 코로나에 순응하는 임포스터의 스토브리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코로나도 넣었고요. 뭐 어몽어스 때문에 임포스터도 넣었고요. 스토브리그 원래 했던 내용도 넣었고요. 뭐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이거랑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커뮤니티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모임이 바뀌고 있는가 그 내용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기획자입니다. 개발자,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쪽 내용에 대해서 진짜 겉핥기 정도로만 하는 그냥 기획자고요. 그리고 지난 한 3년, 2016년부터 20년 초까지, 초도 극초까지 개발자분들이랑 엔지니어분들 등등이 보시는 이제 잡지를 편집했었고요. 그리고 뭐 꾸준히 계속 기획을 주로 계속 했었어요. 웹기획, 모바일 기획, 동영상 기획 뭐 이런 것들 했었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모임 나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데이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나가면서 많은 개발자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런저런 기술 이야기 많이 얻어듣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그냥 흔한 기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내용에 앞서서 잠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이고, 오피셜이 아니니까 절대 이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 텍스트 자체는 제가 말하는 거랑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하고 코딩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혹시 이런 걸 기대하신 분들은 옆 트랙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주최 행사랑 커뮤니티 행사를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고 다 합산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외 활동 관련해서 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기업 사정에 따라 이제 미리 사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외 활동은 커뮤니티 활동이 뭐 거의 주를 이루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바뀐 제일 큰 이제 차이점이 뭐 커뮤니티 모임도 그렇지만 일단은 회사나 학교에 대해서 이제 꼭 오프라인으로 통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바뀌고 있었죠. 뭐 지금 또 최근에는 또 1단계 좀 내려가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사무실로 가서 근무 하루 종일 시간 맞춰서 하는 근무. 네, 그게 통상적이죠.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대해서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사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옆에 돌아보면은 뭐 당장 누가 있어서 바로 묻기 좋고 뭐, 하지만 어쨌든 시간 들여서 꼭 회사를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건 따로 이야기를 안 드려도 괜찮지 않나. 예. 그래서 잠깐 샷을 보면 마침 찾으니까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다 퇴근하고 난 후에도 이제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다 퇴근하고 회사 불은 다 꺼지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침에 지각을 하면 이렇게 메일도 왔었어요. 이쪽 뭐 참조는 가렸는데 조직장 참조해서 막 이렇게 좀 압박 주는 예. 그때가 아마 9시 반 기준 출근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 시스템에서. 그래서 9시 반 넘어서 오면 이렇게 딱 이미지로 그냥 확 시간을 박아서 왔었는데 네, 뭐 가끔 그리울 때도 있긴 합니다. 이 메일 자체는 되게 귀엽게 오잖아요. 지금은 이 회사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 개발자분들 만나면서 잡지 만들었던 시즌 그 한 3년 반 동안 이제 좀 통상적이지 않은 근무 패턴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원격 근무, 그러니까 리모트 워크라고 하죠. 이게 뭐 계속 뒤에도 설명 한 번 더 하겠지만 재택 근무랑 원격 근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든 뭐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등등등이 있다 보니 예, 일단 원격 근무는 내가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제 가방에 항상 뭐 이런 짐 저런 짐 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게 많았었고, 뭐 원격 근무는 이것만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를 해도 따로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실험하면서 최대한 이제 저희끼리 어떤 규칙도 정하고 단어도 동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동기식 업무를 지향하자 해서 필요한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로그는 계속 늘는데, 그래도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했던 거는 신뢰를 쌓고 습관을 챙기자,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원격 근무 때 뭐 사진도 좀 원격 근무 때 사진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그렇긴 한데 특징적인 이제 좀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남겨봤는데요. 이게 요, 요 팀원 같은 경우는 그 겸직이라서 반만 걸쳐져 있었는데, 이게 해다 보니 우리 쪽에 걸쳐져 있는 반의 일은 그 스스로의 일도 리모트 워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뭐 하루는 이제 뭐 신선 배송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컨셉을 잡아서 한번 자기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사실 이게 원격 근무 기준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기념 삼아 한번 남겨봤습니다. 예, 이제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혹은 아직 못 해보셨을 재택근무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이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 퍼져서 그렇게 많이 정리할 내용이 있진 않은데요. 어쨌든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택이랑 원격은 완전히 다른 근무 환경이고요. 원격은 내가 어디에 있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택은 말 그대로 집에서 격리된 상태, 뭐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고정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뭐 물리적으로 이게 뭐 1m, 10m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사무실 환경 자체를 최대한 이제 복제한 상태로 좀 꾸밀 수도 있고, 장비에 대해서도 좀 뭐 더 비용을 들이면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개인별로 가정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뭐 어떻게든 뭐 집에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때문에 뭐 방해받는다. 뭐 그러면서 사실은 재택이 무조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찬반 토론이 찬반 토론? 예,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툴 같은 경우에도 업무 툴이 재택을 대비해서 미리 처음부터 돼 있던 게 아니라 회사가 쓰기 위한 용도, 회사에서 쓰기 위한 용도에 가깝다 보니 뭐 문서 툴 준비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안 맞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택 자체가 결국은 또 뭐 환경 조건에 맞춰야 되다 보니 뭐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경우, 혹은 뭐 같은 회사인데도 뭐 다른 팀은 하는데 우리 팀은 못하는 경우, 뭐 많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택 근무의 가장 큰 허들은 나태함이었지 않았나. 눕고 싶을 때 언제든 뒤에 눕을 수 있고, 아무리 뭐 공간을 나눠가지고 뭐 거실에 나가서 하든 부엌에 나가서 하든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공간이 나눠서 일단 바로 누울 수 있으니까 피곤하면 바로 누울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산책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산책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재택근무는 그냥 또 이게 원격이랑은 또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출근도 재택, 원격, 그냥 뭐 출근 근무 이런 게 다 엄청 다른데, 과연 커뮤니티는 어땠을까? 커뮤니티도 사실 뭐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커뮤니티도 많았고, 오프라인 행사를 꼭 주기적으로 여는 커뮤니티도 많았고, 뭐 하이브리드 많고, 그다음에 또 뭐 프라이빗 모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일단 대면 자체를 못하게 되면서 과연 운영진들 분들께서 아마 올해 한 해 되게 많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잠깐 그 과거 회상, 뭐 바로 작년인데요. 과거 회상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이렇게 모이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발표 내용이 없었던 거 바로바로 물을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다음 세션 좀 안 들어가더라도 뭐 발표자 좀 따라가서 이렇게 연락처도 좀 받고 뭐 하면서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다시는 못할지 어떨지 참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렇게 행사 좀 개최해보고,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옷도 같은 거 입으면서 좀 기분도 내보고
그런 그냥 웅성웅성 모이는 재미, 저 맛이 있었던 게 커뮤니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곧 할 수 있겠죠?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단 절대적으로 뭐 기업이건 그냥 저희 뭐 그냥 일반 모임이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일단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요, 현재는. 사실 대면을 하면 안 되니까. 다만 뭐 어디선가는 이제 프라이빗 모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 근데 어쨌든 다들 사실 개발자분들, 특히 개발자분들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에 대해서는 되게 잘 깨우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이 어떤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속도보다는 커뮤니티 분들이 온라인으로 세션을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 대처를 했었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여러 상황별로 많이 생겼죠. 뭐 운영진하고 발표자는 처음에 모여서 했던 행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진만 따로 모이고, 뭐 혹은 뭐 발표 영상은 미리 사전 녹화해서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익명성도 결국 온라인이 되니까 더 강해지고, 대신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외국에 계시거나 혹은 지방에 계시거나 저희 행사장이랑 뭐 그냥 물리적인 어떤 요건으로 참여 못 하셨던 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생겼고요. 대신에 뭐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온라인의 특성, 어쨌든 온라인의 특성은 개발자분들만큼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며 커뮤니티는 이제 현재 온라인에 완전히 상륙했다. 네, 온라인에 완전히 올라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특징으로 그냥 이건 뭐 제가 한번 다 해봤던 건데, 그 멀티 트랙인 경우에 물리적으로 제가 한 공간에밖에 못 있으니까 옆에 다른 트랙이 있을 때는 못 듣게 되는데, 이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트랙이 열렸었는데 일단 틀어놓기는 다 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뭐 좀 뭐 물론 그렇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뭐 다 음소거하고 막 어차피 다 켜놓는다고 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뭔가 오 하면서 뭐 장난도 쳐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이니까. 네. 다만 이걸 계속 보다 보니 이게 과연 코로나 나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는가 라고 하기에는 우리 뭐 모뎀을 썼던 시절 뭐 혹은 뭐 그 뒤에 첫 인터넷 시절 등등등 거치면서 원래도 온라인 모임은 계속 있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온라인에서 모는 모임과 여기서 확장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올라왔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으로 다시 내려가고, 온라인을 내려갔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서로 섞여지면서 갔던 그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뭐 돌고 도는 거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만 지금은 오프라인이 힘들다라는 제한 요소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제가 참석했던 제 캘린더 기준이에요. 모든 행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그걸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란색 선이 2019년, 주황색 선이 2020년인데요. 실제로 뭐 이렇게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열리고 있는 수든 뭐든. 다만 이제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2019년은 저 총합 중에 두세 개 정도만 온라인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프라인 행사였는데, 2020년은 2월 달에 있는 저 3이라는 숫자, 저 중에 두 번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온라인 행사였어요. 예,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완전히 상륙했다라고 했던 게 아마 요거 아까 숫자를 미리 보고 좀 예측을 했던 건데, 지금도 아직 11월, 당장 12월에도 아직 행사가 몇 명 남아 있는 게 결국은 다 온라인이고, 뭐 뉴스나 이렇게 다른 운영진들 분들 이야기 오는 거 보면 어쨌든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온라인이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뭐 행사 자체가 어쨌든 개최되는 게 바뀌진 않았으니까요. 혹시나 뭐 코로나라서 행사가 없어졌다 아쉬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하면서 과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 있었냐? 아까 앞에 수로도 봐도 그렇지만 어,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니즈는 계속 있었습니다. 어, 라이브 송출 니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발표 세션 자체를 따로 녹화를 해서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 자체도 행사보다 좀 앞서서 올려주면 발표장 자체에서 이렇게 서로 보기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뭐 노쇼 이런 것들도 운영진 쪽에서는 항상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겹치는 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에 뭐 장난처럼 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정이 겹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네, 물리적으로 이동을 그렇게 막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예, 웹브라우저 이동 속도가 뭐 우리 발걸음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온라인이라서 정말 편해졌는가? 100% 모든 게 다 편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결국 일단은 온라인 동영상이라 뭐든 이런 시스템 자체에 딜레이는 있게 마련이고요. 뭐 대략 뭐 유튜브는 뭐 15초, 뭐 페이스북은 30초. 만약에 그런 거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뭐 팀즈나 줌이나 이렇게 가는데, 뭐 이 경우에도 또 사람 수 인원 제한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어쨌든 발생하다 보니, 예, 좀 뭐 꼭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발표자 기준이나 이렇게 진행자 기준에서도 그 반응을 볼 수 있는 정도가 결국 채팅창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말고는 인터랙션 자체가 거의 없어서 이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 원래 그냥 서로서로 입과 입에서 구전으로 정하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히든 카드, 뭐 히든 키 이런 게 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걸 준비했을 때도 지금은 명제분들이 또 뭐 당첨자라던가 아니면 참석자분들의 개인정보를 더 얻어서 주소랑 연락처랑 해야 이렇게 뭐 택배라도 보내드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과정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과정은 더 생긴 상태가 됐지 않나. 즉 온라인이니까 결국 이런 기념품이나 선물도 온라인으로만 끝났을 때 모든 게 온라인 해결되는 건데, 뭐 아까 말 그대로 현물은 이제 오프라인, 결국 오프라인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뭐 타임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예, 프라이빗 모임은 실제로 더 끈끈해지고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스터디 모임 뭐 등등에 대해서도 원래 알던 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더 잘 모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더 진해져서 결국은 신규 진입자가, 네,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기 더 힘들어졌지 않나. 예, 뭐 물론 익명성에 기대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이게 예전에 이분이 이분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말 한 번 거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니까요. 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그냥 그냥 되게 극단적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이 크크크크와 저 이모지와 로노력여 도를 칠더단 어떤 의미일지, 이게 진짜 감정은 감정인데, 예, 이게 과연 다 설명이 되는가, 이게 어필이 되는가. 뭐 이 순간에 그럼 당장 한쪽은 당장 그룹 채팅이고 이런 식인데 너 왜 그래? 하고 뭐 전화를 걸어서 또 따지는 것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서로 온라인으로 있고 비대면이다 보니, 예,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 이게 아마 제일 큰 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네, 이모지 밈 기호가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 개발자 커뮤니티와 개발자 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죠. 말로 떠들지 말고 코드로 말해라고. 근데 뭐 저는 보여줄 코드가 없는 상태라. 네. 근데 이제 텍스트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 결국은 어느 정도 좀 표현을 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결국 서로를 위한 배려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즈니스에서 보통 뭐 이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PR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거 할 때 보통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식으로 말하라. 용건만 짧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라.
예. 이게 저는 이게 결국은 이 패턴이 커뮤니티 대화나 혹은 그냥 회사에서도 이게 텍스트 서로 떨어져 있는데 대화를 할 때 꼭 어떤 좀 뭐 감정을 서로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획서를 쓸 때 두 가지식으로 말하라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일단은 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두 가지식으로 하면 다 스토리텔링이냐 그것도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뭐 용건만 짧고 간단히 명확하게 이메일, 그죠? 근데 용건만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받다 보면 이게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건지 부탁을 하는 건지 권유를 하는 건지 회유를 하는 건지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사실은 뭐 이게 말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 되고 짧다고 좋고 나쁨은 아니지만 예. 직접 보고 있어도 오해는 생기고 뭐 이렇게 쌓이는데 이게 결국 텍스트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자체가 텍스트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떻는지 뭐 네,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관계성이라는 거는 다 개개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다라고 할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서오구를 한마디라도 더 붙였을 때 뭐 조금이라도 좀 기분이 덜 상하게 하는 뭐 물론 미서오구를 더 붙여서 더 상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네. 과연 지금 뭐 이렇게 다시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25분에 좀 맞춰야 해서 하다 보니 되게 급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뭐 이 코로나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해야 되고 대외 활동은 어떻게 되는가의 답은 뭐 임기응변, 그 다음에 적응력 이런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변화에 민감해지지 말고 둔감해지자. 이게 아마 뭐 조금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랑 커뮤니티는 제일 큰 차이가 사실은 근로계약에 따른 이런 강제성과 의무성이거든요. 커뮤니티에 나왔다가 개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더 못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 커뮤니티 활동 계속한다고 해서 뭐 부를 막 엄청나게 쌓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계를 맺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정보 공유가 생기고 그런 재미, 거기에 결국 커뮤니티의 재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올해 지나면서 온라인 자체로 인해 이제 참가 안 하셨던 분들 새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네 하고 되게 이제 온라인 자체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앞에 오프라인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은 그래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이제 다시 또 우리 오프라인 모여야지 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완전히 그 중간에 갭 자체가 1년, 지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니까 1년 이상 생길 것 같은데, 어, 뭐가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참여자 수를 생각하면은 온라인이 확실히 더 편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서로의 관계성과 이런 프렌드십? 네, 뭐 그런 거를 쌓는 거는 오프라인이 확실히 좀 더 유리한다고 보이고요. 언젠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가 그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랜선 친구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예.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꼭 뭔가 튜링 테스트 하는 기분 들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성현동 형님께서는 평소에 풀기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넘기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자리다라고 하시기도 했었는데 한번 각자 만약에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자기 캘린더 혹시 정리하신 분 계시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KCD는 어떻게든 이제 커뮤니티 데이니까 커뮤니티에 걸맞게 네, 다 편하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랙으로 괜찮은 내용이었는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